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산업건설 교통국 그 예산이 총 3,286억 337만 원이죠. 여기 네, 예. 그 지출이 2,609억 730만 원. 총 지출액이 이제 79.4%라 그래서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2월액이 예산 대비해서 624억 9,976만 원이라는 돈은 이게 굉장히 19.1%인데 이게 그 많은 그 2월액이 지금 2월 됐거든요. 명시 2월이 169억 9,700, 사고 2월이 47억 2,500, 계속비가 이제 407억, 이거는 이제 65.2% 계속비는 뭐 2월이 사업의 연속성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라 제가 몇 가지 좀 할게요. 여기 지금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안성 교통국 19억 6,646만 원, 45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보조금 반납 내용이 뭐죠? (19억 6,644만 원) 정도 결산서에 있어요. 지금 찾을 수 없으면 이따 저기 끝나시고 자료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중에 그 안전총괄, 건설교통, 도로관리, 교통행정, 대중교통 차량 등록 사업소 중에서 여기 예산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중교통과가 1,151억 321만 원, 여기에 지출이 1,124억 6,400, 여기에 이제 그 2월액이 10억 8,721만 원 정도가 이제 계상이 됐어요. 명시월하고 그 사고 2월을 합쳐서 전체 그 집행 잔액은 15억 5,104만 원 정도인데 여기 그 2월액이 10억 정도가 지금 그 발생을 했잖아요. 대중교통과. 네. 여기에 이제 보니까 이제 결산 심사 권고사항에 의하면 여기에 이제 그 2022년도 버스 운행 관련 보조금 적정한 지원에 대한 그 노력이 요구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버스 관련 보조금 사업이 보니까 12가지가 있네요. 2022년도에. 여기에 이제 그 예산이 732만 7,500만 원인데 2021년도 대비 2021년도에는 얼마인가 했더니 보조금이 310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7.44%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상이 됐는데 이게 그 비노선 그 저기 버스 노선 수익 지원금이죠, 이게. 네, 네, 이거 결손금, 결손금이라고 보시면 비수익 되고요. 노선 재정 지원 예. 결손금을 예. 또 이제 해마다 좀 이게 좀 증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무슨 시민에게 안정적인 이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제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제 노선 별로 이렇게 다니지 않고 환승 이런 데 대한 그 결손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관련 보조금이 비노선 지원금이 관련 그 보조금 대비 45.4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그 앞으로 그 대비책도 좀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평택시에 이제 시내버스, 마을버스 하면 거의 한 400대 정도가 이제 운행을 하는데요. 네. 그 이제 수익 노선은 이제 한 4개 노선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네. 예, 대부분 다 이제 비수익 노선이고요. 다 네. 결손금이 이제 지원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결손금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선 개편도 좀 하고, 그런데 다행히 그나마 이제 저희 시가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뭐 그 수익이 좀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아마 이제 못 쉽지는 미치죠? 네.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성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좀
노선을 좀 과감하게 이번에 좀 몇 군데를 이제 폐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좀 결손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결손을 줄일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손실금 지원이라든가 뭐 요새 지금 저 준공영제에 준하는 보조금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성이 되는 건데 이게 많은 그 예산이 지금 지원금으로 지금 편성이 되고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적 사항이 감사 결산서에 이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이제 이래서 진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버스 운행 관련 보조금 적정 지원을 위한 노력도 좀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2월 예산 최소화의 노력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전체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9,043억 8,300만 원에 비유하면 교통 우리 예산이 36.3%를 차지할 정도로 이 예산이 우리가 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 2월액이라든가 뭐 이런 저기 보조금 반납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이거를 좀 최소한도 좀 줄여서 우리가 그 예산 필요시에 유효 적절한 곳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런 사례로 이런 예가 있어서 적정한 곳에 사용할 수 없는 예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정밀성을 요구해서 다음 연도 예산 책정할 때는 이거를 고려하셔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고 계신데요. 그 예. 예산 예. 편성 때부터 좀 더 세밀하게 예예. 좀 검토를 해서 2월 예산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노력 좀 해주시고 우리 그 교통국 예산은 굉장히 우리 전반적인 예산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중요한 역할에 하고 계시는 국 중에 한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그 예산 편성에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안전 총괄 거예요. 86페이지를 봐주시면 이게 이제 재난 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으로 도비로 이게 이제 2억 3천만 원 중에 지금 지출이 1억 8,168만 원이 이제 지출이 됐어요. 여기에 이제 사업 그 내역을 보니까 여기 자동 음성 정보 시스템 4개소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신규 설치가 진이천 유원지 1원하고 진이 복랑교 1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이천 유원지에서 복랑교 사이에요. 예,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데에다 예, 그 음성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방송 시설을 해놓은 거죠. 어디 진이천 복랑교 다리하고 다리에서 저기 그 넘어가죠 유원지로. YKK 다리 있는 데서부터 예, 그 복랑교 다리 사이에 예. 사람 출입이 많은 4개소에 그런 장비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아 그래요? 방송 장비를. 유원지 이제 공원 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핑장 그리고 이제 산책로하고 야구장 주변 그렇게 네 재난 군데를 시에는 방송이 자동으로 나옵니까? 그렇죠. 이제 하천이기 때문에 뭐 집중 강우로 인해서 이제 진이천 유원지 진이천에 이제 범람 위험이 있으면 자동으로 음성 안내가 돼서 캠핑장에 야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산책하시는 대피할 수 분들 있도록.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이 제가 있어요. 이거를 왜 그 여쭤보냐면요. 지난해 8월달에 수해를 진이천 유원지가 그 범람으로 해서 많은 홍수 피해를 입었잖아요. 입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스템 중에 우리가 그 농업수자원공사에서 이동안 이동저수지 거기하고의 그 진이천 유원지하고의 그 소통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호우 경보나 주의보가 떨어지면요. 예. 수시로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수문 개방을 언제쯤 할 건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뭐 전화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요 무슨 정식 시스템이 있나요?
전화 상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진이천 유원지가 굉장히 홍수 범람을 해서 모든 시설들이 다 홍수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 운영 못할 정도로 이게 재난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이천 유원지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정확도를 좀 명시 좀 하고 이게 확실하게 그 진이천 유원지하고 이동 저수지하고 간의 소통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 도로과 12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이제 복창 육교 확장 공사가 있어요. 예산이 이제 14억, 지출액이 2억 9,821억. 지금 2월액이 11억 244만 원이 이제 2월액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다리 복창육교 다리 건너 전화국에서 태광학교 쪽 건너갈 때 보니까 거기에 이제 도로 보상 그 해서 저기 주택들이 이게 이제 철거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복창육교를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 철로 우위 부분이 있고 예. 철로 외 구간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같이 공사가 발주를 됐는데 철로 구간이 이제 아시다시피 거기가 굉장히 철도가 그 운행 횟수가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사업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공사하는 날마다 계속 이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철도 위에서 하는 그 교량 확장 공사는 그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철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그 뭐 건물 철거라든가 이제 건축물이 있는 그 철로 외 구간은 예, 저희가 그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거했는데 거기 도로로 확장할 거죠? 거기도. 예, 건물 그 교량하고 필요한데. 도로 같이 확장을 할 겁니다. 예, 이게 그 저쪽에 이제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연결을 하다 보면 도로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교통량이 고덕 신도시 3단계에서부터 그쪽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출근 시간보다는 퇴근 후에 그 차량들이 저쪽에 그 영광 아파트에 있는 지하차도 있는 데까지 차들이 늘벽에 서 있습니다. 이거 시급하거든요. 공사 근데 이게 벌써 지금 3년째 그냥 공사 진행만 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에 그 도로 확장 그 철거 보상비가 지급됐는지 철거가 됐더라고요. 이게 전화국에서 들어갈 때는 1차선으로 들어가지만 저쪽에 그 3단계 고덕 쪽에서 나올 때는 2차선으로 이게 차선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이게 그 사업의 완성도 같은 건 언제쯤 될까요? 예, 저희가 당초에는 올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저희가 올해 지금 4월 12일 날 예. 그 국가철도공단 그 시설 개량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네, 네. 그 위수탁 구간이 이제 그 자기네가 위수탁을 받아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업이 좀 이제 지연될 것이라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고요. 준공을 그 24년 내년도 5월 정도로 지금 연기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알다시피 저희들이 신도심을 가려면 연결 그 구간이 이충 지하차도, 갈평육교, 대옥 7차 아파트의 고가다리, 그다음에 복창육교 이렇게 분이 그 소통 역할이 서정 지하차도가 있구나. 거기하고 연결이 이제 복잡한데 대부분 퇴근 시간에 저쪽에 청북 쪽에서는 한산어연, 현곡, 오송공단 쪽에서 퇴근하시는 분들도 다 그쪽 길로 해서 그 국도가 막히니까 그쪽으로 다 돌아서 우리 그 구도심 송탄 쪽으로 이제 이게 다 그쪽으로 퇴근길이에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많은 이제 막힘 현상이 있습니다.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요거 사업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147페이지
그 보면 국제대교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사업이 이게 사업이 6억 6천만 원 정도가 이게 이제 됐어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2021년도 사업비 뭐 용역비 뭐 해서 이제 5억 정도가 이게 사업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어느새 이제 보니까 1억 6천만 원 이게 사업비가 늘어났네요. 이게 저희들이 8대 때 이게 염소 장치를 한다고 해서 5억을 계상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동 연수 장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완공은 됐나요? 네, 완공이 돼서 가동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염수 살포 장치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그 국제대교가 이제 이렇게 응달이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실시간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설 작업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해서 여기 이제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한 거로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설치 마무리 다 완료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분사 장치는 이쪽에 그 팽성 쪽에서 건너오다 보면 신왕리 그 산 터널을 지나게 되잖아요. 산 터널을 지나서 터널을 나오게 되다 보면 결빙 현상 거기 이제 국제대교 말고도 그 터널에 그 터널 쪽에서 나오다 보면 그늘이 진짜 신왕리 쪽이죠. 그쪽도 이제 겨울에 이렇게 보면 그 터널에서 나오다 보면 결빙 현상이 되면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현상도 발생을 해요. 이제 그러는데 그쪽에 이제 신왕리 쪽에 그 분사 장치하고 이게 팽성 쪽에 한 건가요? 아니면 신왕리 그 터널 쪽에 한 건가요? 이제 그 교량에만 설치를 교량. 한 겁니다. 예, 요거는 왜 그러냐면 예. 저희가 이제 강설시의 이제 신속기 대응에 의해서 이제 교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빙판지면 그렇죠.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강설시 일차적인 이제 그 염수살포 장치를 통해서 제설이 들어가는 거고요. 바로 그 구간에서 제설차가 다시 이제 들어가서 제설 작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전 구간을 다 이렇게 뭐 그 제설 이렇게 염수살포 장치를 설치를 해서 관리할 수는 없고요. 이제 위험한 구간만 교량 구간에만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평택시에서 교량을 논다든가 이거 팽성 국제대교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한 번 또 우리가 붕괴된 사태도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서해대교가 있죠. 서해대교 같은 경우는 눈비 오고 결빙이 자동으로 그 도로 놓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전기 노선이 깔려 있어서 자동으로 이게 결빙 현상이라든가 눈녹임 이런 형태를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평택시에서도 이런 중요한 교량을 놓을 때는 다 놓고 나서 이거 자동 분사 장치 같은 거 할 게 아니라 애초에 도로 할 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게 완전하게 그 도로 그 할 때 그 결빙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 저희가 이제 많은 요청들을 받고 있고요. 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이런 걸 추가로 비용을 추가할 게 아니라 애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대중교통과를 한번 저기 봐주세요. 거기 맨 우측에 보면 광역버스 환송 정류소 시설 개선 도비를 받아서 1억 5천, 그래서 1억 4,800 이런 1억 4,839만 원을 이제 계상을 해서 이게 그 잔액이 1,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버스 정류소 시설에 어떤 그 시설을 하는 거죠? 이게 그 광역버스 환승하면 이게 그 셀타형 뭐 이런 그 센터 이쪽에 시설 하시는 건가요? 네,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세 군데를 했습니다. 이제 예. 요 송탄 출장소 그 이제 맞은편에 예. 그 스마트 쉘터를 했고요. 예. 또 지제역에도 이제 했고, 그다음에 동삭 현대아파트 이렇게 세 군데를 갖다가 이제 스마트 쉘터를 설치한 겁니다. 동삭동 현대아파트요? 예, 예. 그거를 저기 뭐야 그러면 이게 설치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이제 그
일반 승강장은 이제 뭐 네. 에어컨이나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예. 이 스마트 승강장은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서 그 이제 승객들이 좀 쾌적하게 이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승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 이런 승강장이 몇 개 정도가 있죠? 저희 12군데 정도 있습니다. 12군데. 예. 하여튼 이런 시스템도 저도 이제 고용지원센터 앞쪽에 거기 이제 승강장에 가보니까 겨울에는 의자까지 따뜻하고 겨울에는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이런 그 시민들이 그 차를 기다리고 뭐 내리고 타고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쾌적한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이 그 할애되는 한에서는 이런 그 주차장 개선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100만 특례 도시에 이제 준하게 되는 이런 그 그 광역버스 환승 정류장의 개선 사업이 좀 실시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한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학정 의원입니다. 이번 시간이 결산 감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예산에 대한 문제나 2월금에 대한 문제는 우리 강정구 의원님과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이번 지난해 그 결산 감사는 그 우리 이윤아 의원께서 2023년도 올해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동안 본청 결산 감사 팀들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평택시 전체 그 세입이 3조 1,700억이고 세출이 2조 5,160억이고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예산 세운 게 3,286억, 지출액이 2,690억, 2,609억, 2월액이 625억 이렇게 결산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평택시 교통사고율이 전국의 1위 교통사고 사망자가 1위라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꼬리를 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1위 꼬리를 좀 자를 수 있는 방법? 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각종 교통 안전 시설물들을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라든지 교통 신호 등. 근데 이제 주로 그 영상을 보면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짧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교통 사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지역적으로도 농촌 지역이 좀 높고요. 교통사고라고 하면은 네, 어쨌든 뭐 운전자의 부주의도 과실이 많이 있겠지만은 도로 사정이나 신호등 체계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또 이렇게 초보 운전자분이시나 초행,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도로 현황 이런 게 잘 익숙치 못해서 사고 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 거기에 관련돼서 건설도로과장님, 도로관리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그 A4 용지로 해서 교통사고 1위, 전국 1위, 사망자 1위에 대한 꼬리 자르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를 A4 용지 5장 분량으로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저희가 그 아니, 분석을 해서 국장님 가만히 계셔. 과장님들한테 질문 드리는 거.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분석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답이 없으시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윤아 의원님께서 대표적으로 결산감사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 보셨겠지만은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 제고, 이 문구 이해하시죠? 예, 예. 이해 못하시는 분 있어요? 과장님들? 없습니다. 없죠. 네. 국비나 도비, 보조금 반납금의 최소화 노력 강구, 2월 예산의 최소화 노력, 예산 전용의 적정한 사용 공고, 교통사업 특별에게 징수율 제고, 버스 운행 관련 보조금이 적정한 지원을 위한 노력 요구,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을 냈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뭐 말씀 주시고 해서 저희도 살펴보고 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아까 김용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집중 폭우로 인해서 서탄면 쪽이나 지대가 낮은 쪽에 재산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 그렇게 강우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배수 펌프장의 펌프실 관련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얼마 전에 점검도 했고요. 실제 시범 운영도 해봤습니다. 그걸 꼭 빼먹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챙길 일이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빼먹으면 안 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서 그 부분을 우리 상권위원님들 문자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아시죠? 점검 확인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동절기 낙상 사고 예방 대책으로 인도 제설 장비 구매에 대한 부분과 예산이죠. 그러니까 예산, 인력 가동 사항 편성을 하셔서 사전에 안전 교육을 꼭 실시를 하셔서 동절기 때 제설로 인한 낙상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바고속도로 먼저 발파 현장 거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 가보셨어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셨냐고요? 예, 예, 가봤습니다. 지금 그거 발파석을 깬 거를 갖다가 그냥 임시로 바닥에 노면에 그냥 깔아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일정 구역에 지금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발파 암이 좀 나와서요. 네. 암 처리를 저희가 하는 방법이 그거 매립해도 상관없는 저기 암석인가요? 그 법적으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암 판정을 하게 돼 있고요. 암 네. 판정을 했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암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저희 수입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그거 민원 안 생기게 좀 잘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면 도로 포장을 이렇게 재포장을 이제 신규 포장이나 거의 이제 재포장 때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겠죠. 맨홀 통신 케이블이든지 하수구 우수관로 맨홀 뚜껑이 도로 지면보다가 보통 많이 내려가면 막 한 10cm 정도도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분 잘못이에요? 도로 포장업자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관리자 잘못이에요? 저희가 도로를 이제 유지 관리하면서 도로에 이제 침하가 될 때 이제 거북등 균열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갈라짐 현상들이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사업구역에 보면 이제 통신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도도 있고 하수도 있고 각종 이제 변실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한 맨홀 뚜껑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재포장할 때는 일단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노면 파색을 위해서 면삭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기존층을 이제 절삭을 하고 면에 맞춰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보수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은 제가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다음에 이제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통북시장 내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공원 부지가 지금 이제 그 신설 전인데 그 부지 지하로다가 주차장 개설 계획을 그 상인분들이 좀 주차장을 개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그 생각을 좀 깊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대중교통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또 똑박스가 운행이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차 버스 이름이 뭐라 그러죠? 그 그 차량. 똑버스 솔라티입니다. 차는. 솔라티. 네. 그 시민들께서 저 차가 무슨 차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 차가 무슨 차냐 이렇게 지제역 앞에 이렇게 순환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똑박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똑박스라는 게 뭐냐 그래서 아직 시민들이 그 버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해주시고 그 차량을 보면은 그 똑박스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차량이 회사 셔틀버스인지 시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좀 할 수 있으면 하게끔 좀 부탁 좀 드리고 차의 썬팅이 너무 진해서 안에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확인이 안 된다. 일부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죠 내용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제 결산 심사를 위원님들께서 질의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 심사 의견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액을 막기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는 예산 현액은 3,713억 4,450만 원이며 2,717억 2,206만 원이 집행되고 940억 113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 잔액은 56억 2,130만 원으로 집행 잔액 중에서 보조금 반납 금액이 20억 2,289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좀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출 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보상 협의 등 사업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2월 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2건의 예산을 전용하였는데 향후 예산 편성 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사업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미수 납액의 주요 원인은 납세 태만으로 현행 차량 과태료 부과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징수와 관련하여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체납액으로 이월되고 가상금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에서는 더욱 책임감 있게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에 예산의 집중적인 집행은 불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또한 동절기 사업은 부실 시공으로 연결되기도 하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라며 예산의 연말 집행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